네, 추석 연휴를 마치고 오늘 재개되는 국내 증시, 일단은 미국 대선을 눈앞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시장 환경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호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아주 잘 보냈습니다. 주식을 비워놓고 가면 네. 연휴가 편해요. 아, 진짜. 근데 주식 채우고 가신 분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이게 뭔 일이래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좀 오늘 좀 시장이 좀 많이 좀 걱정이 되시겠는데 일단 제가 오늘 잘 좀 풀어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궁금증 어떤 것도 좋습니다. 02-4875, 02-4875로 전화 주셔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럼 조성훈 과장님이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시장 얘기를 해주실지 주제부터 먼저 만나볼게요. 네, 연휴 기간 글로벌 시장은이라고 이제 주제를 잡아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휴장일 동안 많은 이슈들이 또 있었으니까 네. 오늘 국내 증시를 위해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보면서 준비를 해볼까요? 그렇죠. 일단 복습을 네. 좀 해야 또 앞으로 또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잡히는 거고 일단 사실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초반에는 그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괜찮았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을 사서 넘어갈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셨을 텐데 이제 마지막 그 금요일 거래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코로나 확진 소식 때문에 이제 네.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떤 위든 아래든 한 방향으로 완전히 쏠려버렸다면 사실 오늘 대응하기가 더 편했거든요. 그런데 등락을 반복하다가 좀 막판에 좀 그림이 좀 어그러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글로벌 주요 증시가 어땠는지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거 굉장히 네.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또 파악을 해야 또 가늠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글로벌 주요 지수의 등락률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이걸 보시게 되면 대체로 이제 연휴 시작 전보다는 하락해서 결과적으로는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이 편안한 좀 연휴에 찬물을 좀 끼얹었고 유일하게 이제 다우존스 지수만이 상승분을 지켜내면서 이제 플러스를 낸 그런 모습이고 나스닥도 결과엔 하락을 했고 S&P 500도 소폭 하락 그리고 독일의 닥스나 일본 니케이 역시도 또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 또 그 시스템이 마비되는 네. 또 이제 사상 초유의 또 그런 일들이 또 발생을 했는데 일단은 다우존스를 제외하고는 이제 모든 주요 지수들이 일단 하락을 했는데요. 여기서 다우존스가 강세를 보였다는 것에 조금 우리가 뭔가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뉴욕 증시 지수를 체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공식을 여러분들께서 하나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스닥이 강했으면 우리 시장에서 언택트가 또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공식이 있고 다우존스가 강했을 때는 우리 시장에서 이제 컨택트 쪽이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지수에 딱 그 종가만 딱 보더라도 다우존스가 더 강하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그래도 컨택트가 좀 좋겠구나. 나스닥이 네. 강하면 오늘 좀 언택트 쪽으로 가겠구나. 이제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대부분 잘 들어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우존스가 강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무언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글로벌 주요 지수의 어떤 등락률을 한번 좀 종합해 보면 오늘 우리 시장은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위든 아래든 이제 크게 움직이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보합권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제한적으로 좀 상승권의 움직임 이런 쪽으로 좀 저는 일단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아래쪽으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좀 이렇게 좀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 이외에 주요 지표 또 몇 개 하나 또 챙겨볼 게 있는데 일단 네. 환율이나 유가, 이제 요 가격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유가 부분이 좀 많이 흔들렸다는 점이 좀 약간 우려가 됩니다. 일단 유가가 무려 이제 10% 가까운 이제 급락세를 보였어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수요가 좀 급감할 것이다라는 전망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이 좀 불을 지피면서 이제 악재가 유가가 됐죠. 네. 굉장히 좀 흔들렸다는 점, 요걸 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환율은 연휴 기간 동안에 그런 등락을 반복을 했지만
소폭 원화 강세,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했다라는 것은 원화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가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가 된 이유는 연휴 기간의 글로벌 증시, 특히 뉴욕 쪽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에 대한 기대감, 요게 좀 고조되면서 이제 달러 약세가 촉발이 됐고, 거기에 이제 반사적으로 이제 원화가 소폭 강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원화 강세와 다우존스의 강세, 요 정도를 봤을 때는 시장에서 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해서 우리 시장이 오늘 방향성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런 네.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는데 화면에 좀 나올 거예요. 일단 다우존스 지수 원화가 이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오늘은 좀 컨택트 종목 중심에 그리고 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좀 소비 통계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역시나 컨택트 쪽에서 좀 상대적인 강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가 좀 급락을 했고 이제 금이 좀 강세를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이쪽에 좀 연동돼 있는 종목들이 지금 이 영향에 따라서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테면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고려아연 같은 금 관련주들은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좀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좀 테마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좀 보인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서 무슨 약을 투여했네, 무엇을 처방받고 있네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될 가능성. 그러니까 뭐 렌데시비르도 이제 2번 투약을 받았고 지금 보니까 덱사메타손도 처방을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 우리 시장에 약간 테마적인 그런 시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 사실 곁다리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추석 연휴를 사실 휘어잡은 분은 나훈아 씨거든요. 뭐 관련주가 있을까요? 근데 나훈아 씨 관련해가지고 뭐 실제로 뭐 유명한 그 이번에 노래 뭐 테스 형이라는 노래 때문에 뭐 테스가 움직일 것이다 이런 뭐 그러니까 장난스러운 해석이긴 네. 하지만 뭐 실제로 이제 실제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진짜 정말 그 나훈아 씨 관련 테마가 형성이 되는지 저도 그걸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좀 약간 뭐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이후에 어떤 약을 뭐 처방받았다든지 하는 걸로 인해서 좀 제약바이오 쪽이 좀 테마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곁다리로 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뉴욕 증시가 그동안 연휴 기간 동안에 신재생에너지 쪽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고 바이든의 이제 어떤 정책 방향인 건데 이것이 우리 시장에도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또 테마를 또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테마성이 강해서 제가 화면에 뭐 따로 명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관전 포인트를 좀 뭐 말씀드릴게요. 신한경주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그 연휴 기간에 미국 대선 관련한 주요 이슈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그 미국 대통령 1차 토론회가 개최가 되었는데 뭐 정책 토론은 뭐 실종돼 있고 다들 뭐 실망했다 이런. 맞아요. 예, 예. 말꼬리에 뭐 그렇죠. 비하 발언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난장판이었죠. 그 진흙탕 이전 투구 전략이 이제 어느 정도 먹혔다는 평가도 있지만 실제 결과는 이제 그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때문에 지금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10% 있고. 포인트. 예, 그래서 네. 지금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 기대가 더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민주당의 교섭력이 강해지는 것이고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를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 코로나 확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좀 대선 불확실성은 여전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 트럼프의 확진으로 인해서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지만 예를 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또 첨예한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깨끗하게 완치돼서 나 그러니까요. 아이백 할 수도 잘 있는 거고. 퇴원을 하면. 그렇죠. 아니면 네. 또 건강이 너무 악화돼가지고 굉장히 위중한 상황으로 갔을 때 이런 것들도 약간 좀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연휴 기간에 주요 시장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뭐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잠시 이제 외출을 해서 뭐 차를 타고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또 빠르면은 이제 오늘 안으로 퇴원까지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호전 상태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부분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긴 연휴 이후에도 시장의 방향성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들 총 정리를 해봤고요.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